남남군 교치설, 여기 있는 남남군이 이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여러분들 여기에 요때 이사를 가려면 여기는 원래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고구려가 여기 아주 강력한데 고구려가 돼요. 또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가장 강성기에 있던 고구려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남남군이 고구려를 물리치고 여기 이사를 갔다. 지금쯤은 밑으로 피난갑니다. 그죠? 밑으로 도망가야지 왜 미쳤다고 고구려 전쟁으로 가. 이 땅 차지하려고. 웃기는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스운 지금 역사의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고학회라든지 이변도시 논문도 똑같이 이변도시가 아까 그대로 돼요. 이변도시도 이게 참 말년에는 이제 작심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도 안 지워지는 거에 왜 논문을 남겨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내용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민사학의 핵심 아시죠? 오늘 이런 식민사가 뭐가 식민사학인지 알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큰 틀은 뭐다? 바로 북쪽은 당군조선을 부정하면서 기자 이만 한사군을 넣어가지고 돼요. 중국의 식민지라는 논리고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거. 일본은 뼈대 두 개를 만들었어요. 요거 가지고 돼요. 한국사를 난도 찌르고 뼈대를 딱 잡아놓고 나머지를 흔드는 쪽입니다. 어디까지 흔드는지 오늘 같이 내드릴게요.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역사를 논리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교토대학에서 고조선을 가르칠 때 똑같이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가르칠 때 수도 왕금성이 있다. 왕금성이 바로 어디에 평양에 있다고 지금도 일본에서 논문을 써댑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잡아요. 기자조선이 어디에 평양에 묘가 있다고 이름 배웠죠. 일본에서 북한에서 뭡니까? 그 기자묘를 따봤습니다. 따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가묘로 밝혀졌어요. 실제 기자묘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중국 여행을 하면 어디 있느냐? 산동성 밑에 기자묘가 거기 실제 묘가 있습니다. 옥수수밭에 기자묘라고 크게 써놨어요. 자기들이. 기자는 우리나라 그런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뭐냐? 고려 때 갑자기 어떻습니까? 기자묘가 평양에 생기는 바람에 기자조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기자조선이. 근데 일본에서 뭐냐?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자조선이 평양에 나라를 세웠고 있었고 그 기자조선이 망한 자리에 이만조선이 들어섰고 이만조선이 들어선 자리에 뭐가 들어섰다? 남남군이 들어섰다. 이게 식민사학의 뼈대예요. 그래서 북한 지금 뭐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까지 뭐다? 중국의 식민지라는 논리가 바로 가장 큰 뼈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도 일본 논문도 보면 평양에 기자가 있다고 기자, 이만, 한사군이 있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최근에 뭐가 발생했냐 2년 전에 이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있는 줄도 국사학계 선생님들도 몰라. 왜? 국사를 하더라도 자기 하는 전공 분야만 하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국사 선생님들, 교수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자, 우리나라 고고학계 누구냐면 앞에 볼까요? 영남대 정인성 교수. 이 양반도 오늘 좀 식민사학자로 비판받고 하지만도 고고학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 양반을 못 끊어보세요.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이 양반 2년 전에 뭐냐? 고고학계 발표에서 뭐냐? 발표를 하는데 박수 집어버린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왕금성이 평양이라고 가르쳤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전부 다 왕금성이 있다고 해서 왕금성은 평양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자기도 이것이 지질인 줄 알고 했는데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고고학이라든지 모든 문헌 자료를 찾아가지고 왕금성을 찾아보니까 뭐다? 왕금성은 평양이 아니라 어디에? 요동에 있다고 고고학계에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기자조선, 인판조선을 아무도 왕금성에 있다고 국사 선생님들이 말을 못합니다. 왜?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이.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왕금성이 지금 어디에 이쪽에 있다고 나와요. 이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자조선도 이사를 가야 되고 이만조선도 이사를 가야 돼. 한사군도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어때요? 한국사 교대서를 다시 완전히 세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이 너무 크니까 돼요.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양반은 정식 논문을 발표했고 이 양반의 논문에 반론한 논문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럼 뭐냐? 맞습니다. 왕금성 어디다? 평양이 아니라 요동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꿉니다. 안 바꾸고 살 빼든지 그냥 약화만 시키겠죠. 자, 이래 나갑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일본이 만든 역사는 요거예요. 논리는 요거예요. 우리 민족, 배달민족, 어르신들 배달민족이죠, 다. 어르신들은 다 배달민족 아는데 젊은이들한테 배달민족은 알았습니까?
돼지 삼겹살 파는 사람은 배달 돼지. 배달 돼지를 배달 돼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 짜장면 배달 앱을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연락해놨어요. 그분들 훈장줘야 됩니다. 왜? 부서질 용어인 배달을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배달을 살려놓은 사람. 어떻게 외국온 됐더라도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알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 고조선을 당군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랬다는 거. 공과 호랑이. 여러분들 마늘하고 술 먹으면 사람 됩니까? 아직도 역사의 진실로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강아지하고 개 다 키워주, 강아지, 고양이 다 키워주 집에. 딴 거 옛날처럼 마늘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마늘 액기스, 쑥 액기스 다 팝니다, 가면. 딴 거 없어, 그냥 사, 그냥. 건강원에 가가지고 쑥 액기스 주세요, 마늘 액기스 주세요 해가지고, 오늘부터 어떻습니까? 강아지하고 고양이 밥 주지 말고 오늘부터 뭐만 먹인다? 액기스만 투입해요. 과연 21일 만에 사람이 내가 몰라, 혹시 예쁜 여자가 나올지, 남자가 나올지. 그런 기대해가지고 21일, 100일을 여러분들 액기스를 한번 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역사인 것처럼 지금도 개천절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동영상을 들려주면서 이게 우리 역사의 출발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의 사과는 이제 마저 듣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모 대학 교수가 EBS에서 나가서 뭘 했습니까, 최근에? 당군 조선은 없다, 신하다. 있다면 이만 조선이었고, 그리고 홍산문화, 중국에서 요번에 동북공정을 하게 된 배경, 고조선 이전에 국가가 유화 쪽에 있었다고 요번에 다 중국에서 발표했죠, 홍산문화를. 고조선 이전에 나라가 있었다고 발표됐고, 그 나라가 뭐냐, 마리장성 밖에 오랑캐가 살던 동이족이 살던 지역에서 홍산문화가 발굴됐는데, 그래서 중국은 뭐냐, 이건 이민족의 문화다. 이래 했는데, 중국이 어때요? 한국 눈치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왜? 저걸 우리 역사를 꾸대기라니 자기들이 역사의 기준을 만리장성으로 정했잖아요. 만리장성 밖에는 무조건 오랑캐라 가르쳤는데, 문제는 황하 문명보다 더 발전된 문화가 만리장성 밖에 유화 쪽에서 나와버려요. 유화, 홍산문화에서. 그래 중국은 노심차게 듭니다. 우리가 저 동북공정하는데 저 한국 국민들 촛불 들고 또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다 걱정걱정 했다는 거예요.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랍니다. 왜? 한국 사람들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 역사가 막 중국 거든 중국 일본 거든 상관없다는 쪽으로 다 역사식 일되다 보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중국이 뭐냐 만리장성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북한까지 올려놔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냐 만리장성 안은 중국사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도 뭐다? 중국사다. 그래서 중국은 이 홍산문화 유화 문명을 자기들 역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희생을 했어요. 뭐냐 하나는 황하를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웠던 4대 문명, 황하 배웠죠. 황하 문명.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황하가 중심이 되는데, 요걸 이제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고 어디로 하느냐? 중화문화의 근원은 유화 쪽에 있는 홍산문화가 중화문화의 근원으로 가르칩니다.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중국 한족이 다스렸다고 가르쳤는데, 요것도 역사책에 중국에서 뺐습니다. 떼고 뭐냐? 중국은 원래부터 다민족이 만든 역사라고 역사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다민족 중에 중국의 한족, 우리나라 동이족, 묘족이 중국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 우리 역사를 이번에 가져갈 때 논리가 뭐냐면, 한국이 아무리 고조선 인정하고 뭐다? 이런 역사는 중국의 55개 민족 중에 하나인 조선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중국사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동북공정을 배득을 짓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다? 지금의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모든 역사는 뭐다? 중국에서 바라볼 때 조선족의 역사입니다. 55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역사로 인식하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중국하고 역사 논리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정치인들이 이걸 안 합니다. 역사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중국은 다 모든 작전을 짜놔놓고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요. 역사 논리를. 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병도 선생이 말년에 돌아가실 때 책 한 권을 내는데 한국 상고사 인문을 내보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최태영 박사가 오는데 사인까지 나와요. 10일 사인까지 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군조선 다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다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단고기 내용까지 전부 다 인정하고 돌아가신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헌책점에 잘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만나실 절판대가 안 나옵니다. 참고로 찾아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충격받습니다. 왜? 이병도 선생이 말년에 고조선이 있다고 인정했다고만 해놨는데 이 책을 보면 고조선이 아니라 한사군도 요동에 있었다고 다 써놓고요. 한국 배달 고조선에 대한 내용까지 아예 다 인정하고 다 드러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병도 지금 학자의 그분들의 제자들은 학계를 뭘 하느냐?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적 없다. 했다면 노망이 걸려서 그랬다. 요리 지금도 주장합니다. 이런 책 쓴 적도 없다. 이건 이병도 자기 스승 이름만 갖다 쓴 거다. 이해했는데 여기에 대해 오늘 시간상 못 들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시카고에 가니까 임관원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증언했어요. 뭐냐? 자기 우리나라 모 옛날 총리하셨던 분이 누구냐? 이수선 총리입니다. 이 양반하고 몇 사람이 이병도 선생이 말년에 돌아가실 때 병상에 있었을 때 다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병도 선생이 뭐 말했느냐?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이병도 선생이 그때 병상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제시대 때는 제한된 자료 때문에 고조선, 당근조선을 연구하는데도 이게 신화인 것처럼 내가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당군이라든지 모든 것이 실제 역사였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는데 자네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고조선부터 바로 잡아달라. 이것을 어때요? 병상에서 육선으로 적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 하거든요. 근데 증언자가 나타났어요. 누가 증언했는지 받았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어때요? 이분이 언어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 고조선 당군이라든지 상고사를 없앤 인물에 물론 이분이 다 맞는 거 아니지만 조선사 펜수에서 없앴지만 또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고조선을 복원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육성 증언까지 남기면서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당군은 실제였으니까 역사를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하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어때요? 이 양반은 아까 그 교수를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다음 이 책도 한번 보시고요. 참 이분이 역사에 거론되는 자체가 가슴 아프네요. 왜? 저도 존경하는 인물인데 유학자로서는 대단히 유학사에서 보면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인데 역사관에서 본다면 가산의 서북의 인식 우리나라 식민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옹호하는 책이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을 끌어다세요. 중국 문헌에는 다 부정하는데 우리나라 사학자들 뭐냐 정자병이 선생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 당군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 양반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사학에서 계속 지금까지 써먹었는데 보면 어때요? 이분도 참 안타깝군데 천상에서 주새끼들이 왜 자꾸 나를 그러느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책이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론 논문이 아무도 안 나온다는데 왜? 너무 세밀하게 논문이 나와버렸어요. 이분의 쓴 책을 하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책에 나왔는데 여러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책을 여러분 밝혀드립니다. 자, 일본이 어디까지 소개하는지 볼까요? 요거 알고 또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자, 옛날에 이한복 선생님이가 저 강해군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넘어갈 때, 철령이를 넘어갈 때 시를 읊죠. 뭔 시, 기억나죠? 철령이를 긋는 뭐 저 부르마, 님의 치수에 푸르번들을 지라니까 그거 듣고 강해군이 눈물을 흘렸다잖아요. 왜? 충신을 유배 보냈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 우리는 역사에 열심히 철령을 내야 돼. 여기 철령 배웠죠. 이한복 선생이 뭐냐, 유배를 당할 때 이 철령 고개를 넣으면서 강해군을 위해서 죽음길에 대해서 노래를 철령이를 넣는 저 부르마 쪼으면서 어때요? 님의 처소에 뿌린 분들을 들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갔다니까 강해군도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그 철령이 여기라고 지금 국사책에 열심히 강보 후에도 써놨는데 최근에 철령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중국 가보십시오. 가본 게 누가요? 여기 뭐가 있더라? 인구 300만이 살고 있는 철령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답사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철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선 총독에서 만든 거냐. 철령이 여기 있을 것이야. 점치고 놓은 걸 강북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제 중국을 넘어서 가보니까 철령이 어디 있더라? 지금 인구 300만이 살고 있는 철령시가 여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독보들이 살고 있고 그게 철령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시대 금이랬죠? 고조선의 비파형 청동검이 이렇게 됐습니까? 전시돼 있어. 그럼 뭐냐? 자, 조선 땅이죠, 고조선 땅.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저 강의 끝나가서 열받아가 나온 거예요. 왜? 지금 학교 때 다닐 때 연세가 60이 되시는 할아버지네 한 분이 나와 열받아가 강의 끝나가서 아이씨, 난 이거 철령이 이쪽인 줄 알고 그때 국사에 이거 가지고 접수 따고 그랬다 보면서 배신감 느낀다고. 지금 철령이 어디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고려의 국경이 요구라 가르칩니다. 압록강이 여기라 가르쳤죠. 지금도 이 순간도 국사 그것의 압록강이 여기인데 실제 압록강은 뭐다? 조선 총독부 자료를 보니까 실제 압록강은 요겁니다. 녹자가 틀려요. 여기에 압록강은 신사빈의 녹자고 여기는 물수빈의 녹자입니다. 여기에 중국 사람이 지도를 만들 때 그걸 알아놓으니까 숨기기를 위해서 뭐냐? 압록강이 두 개인데
두 개의 강을 하나로 그려놨어. 이게 거짓말 치려고 이게 책에. 중국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 왜? 원래 고리의 영토가 요것인데 요만큼 조작하는 거예요. 충청강하면서 6만 년생 6만 6천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런 땅이 다 있어요. 이게 뭐다 어디 때 여기 있었다고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국사책에. 요게 요번에 다 밝혀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논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 논문도 지금까지 4학기입니다. 아무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요. 손댄 거 보십시오. 이런 교육을 이제 빨리 넘어가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은 일본이 만든 우리 역사입니다. 이것을 1919년부터 뭐냐? 조선인 아동회부터 실시합니다. 3.1운동 겪고 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돼요. 이 조선 종자들 영웅이 잡으려는 거다. 어린이들부터 자기들이 아까 만든 교육이죠. 그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조선 사람들 머리, 어린이들부터 완전히 머리에 DNA를 바꿔버립니다. DNA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한사군 단문 신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배달이라는 언어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때 보면 3.1운동을 당한 이유에 뭐냐, 일본이 아예 거꾸로 때려버려요. 3.1이란 말도 쓰지도 마라. 3.1이란 말도 쓰지도 말고, 배달이란 탕판도 하지 말아라. 다 뛰게 만듭니다. 아예 일체 못 쓰게 하고, 그 다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년용 출판물에 뭐냐, 배달이라든지 환웅이 환웅입니다. 배달, 환웅이 언급된 글을 전부 다 내는 뭐다? 출판불입니다. 차, 삭제, 없애든지 출판불을 때려버려요. 그럼 뭐냐? 우리 고대사,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만들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알리고자 했던 역사책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출판불허가 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게끔 법으로 일본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 1930년대부터 조선사 필수에서 만든 조선사가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원래 남아있는 우리 역사책은 전부 다 소멸당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때요. 자, 우리나라가 만주의 옛날에 고토를 차지하자고 하니까 바로 또 어떻습니까? 출판 불가를 때려버립니다. 만주도 언급하지 마라. 만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아예 법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사를 찾는 것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럼 임시정부 때,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임시정부 때 임시정부라든지 독립혁명단체라든지 지식인들은 그때까지 조선사가 일본 사람들이 조선사를 쓰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번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북로군정스에 백손 선생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신에 뭐가 나오느냐. 나라가 뺏기니까 지금 뭡니까? 글자 보이죠? 역사책인 배달사를 빨리 써야 된다. 일본이 자기들 조선사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듣습니까? 세뇌시키가지고 종자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니까 독립운동가 입장에서는 돼요. 반대 입장에서 빨리 우리 책을 써야 된다. 우리 책을 써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자료에 1921년 서신 자료에 나옵니다. 자, 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나온 책이 뭐냐면 강복준으로 어떻습니까? 만들어지는 책이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보시면 때 문일병 해가지고 정의보 선생 이런 책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책도 어떻습니까? 조선사 펜스가 장악되는 이후로는 이 책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왜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한국동사 박은시 선생, 신단민사 신단식이 김경원 선생 이분의 인물들은 지금도 중국에서 대종교 지도자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만주 쪽에 지금 있습니다. 처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짠디라도 입혀놨어요. 옛날에는 흙더미로 나철 선생하고 김교원 선생하고 그냥 흙으로 묻은 세계가 지금 중국 쪽에 있었습니다. 강북에 대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쓴 책도 어떻습니까? 이게 다 역사에 남아있고 보면요. 남아있고 1911년에는 뭐냐면 5가지 책 북부역이라든지 삼성기, 단문세기, 태백에서 이 책이 묶여져가지고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환다고기죠. 이 환다고기를 책을 내게끔 돈이 없으니까 누가 했냐면 홍범도 선생하고 이렇게 장군하고 오동진 선생이 돈을 내가지고 환다고기 책을 찍게 만듭니다. 이번에 영화 청산리 영화 봉오동 전투 보셨죠? 봉오동 전투에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 양반이 뭐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낸 책이 바로 환다고기라는 책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잘못 알고 환다고기가 근대에 쓴 책이라고 무식한 책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돼요. 환다고기는 원래 5권의 책이에요. 5권의 책이 옛날부터 천년 전부터 차근차근 내려왔던 걸 1911년에 이 책을 묶어서 어떻습니까? 환다고기라고 이름 적혀야지 1000년 전에 환다고기 아닙니다.
옛날에 삼성기라는 책이 있었고 태백이라는 책이 있다. 그 기록이 다 나와요. 삼성기라는 것은 원래 조선 뭡니까? 조선 왕조실록에까지 삼성기가 등장하잖아요. 없애야 될 책 이름으로 다 등장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황당호기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위서다, 최근에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23년 3.1절 선언문을 쓰면서 우리 역사의 통을 바로잡습니다. 이 자료가 나가니까 지금 식민사학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하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역사의 첫 출발이 고조선이라고 지금도 고조선을 믿을까 말까라고 가르치는데 무엇부터 잡아놨습니까? 우리 역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한국부터, 그리고 나중에 단군조선, 부여 쭉 나와서 사망까지 우리 역사의 출발이 한국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출발했다고 임시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요거 부정하면 매국노예요. 한국 조선사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국통을 인정받는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이 아니라 한국 배달 고조선이냐 역사에 못을 박아놨는데 나는 저것을 못 믿는다? 그럼 빨리 한국 떠나야 돼. 일본에 가서 살든지. 왜? 임시정부의 발표 우리 역사를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 식민사학임자면서 매국노예요. 보면. 이게 나오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역사학에서 그게 어느 소설가가 뭐라 했느냐? 그 식민사가 대변하는 소설가가 이걸 이게 딱 발표되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페이스북에. 이때 임시정부의 요인들 중에 이 원래가 환인이었는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자를 잘못 알고 국자로 한국어로 썼다고. 그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환인이었는데 임시정부 사람들이 한자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인자를 국자로 잘못 읽었다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대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그렇게 그 밑에 있는 또 추종자들이 100명이 가능하면서 또 댓글 다 맞다고.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 자, 그러면 몇 쪽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대한독립당. 대한독립당 아시죠?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거친 당이 대한독립당인데 거기에 제중국 대한독립당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발표했느냐? 1936년 자료입니다. 우리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기록해놨죠. 그러면서 밑에 봐요.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동맹은 4만 5천 년을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뺏긴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기자가 온 적도 없고 이만희 온 적도 없고 한사군이 온 적도 없다 이거예요. 임나인봉 있은 적도 없고 오직 뭡니까? 한국에서부터 대한제국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끝내주는 문장이죠. 그런데 무슨 기자를 말하고 한사군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역사에. 자, 이런 증거 자료까지 나와버리고요. 이건 이제 조소왕 선생 아시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나라 건국사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조소왕 선생이 뭐라 했느냐?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이름을 한국으로 왜 지었습니까? 하니까 조소왕 선생이 뭐라 했습니까? 삼국유사의 첫 꼭대기에 석유 황국이라 하였습니다. 화는 광명이니 후세 광명이 광명이세 유전이 이에서 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해보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원래 우리나라 역사의 첫 출발이 황국이었기 때문에 그 광명의 나라를 꼰따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한국으로 부른다 이거예요. 이게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941년 자료입니다. 자, 이리 나와 있고요. 자, 뒤에 개별지 1호로 1920년자에도 석유 황국이라 통일시대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고대 사학계 회장이라는 지금도 뭘 주장하느냐? 원래는 석유 환인이라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이때 학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석유 황국이라 다 나와 있고요. 자, 20년 자료.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1927년 자료. 오늘 시간 쭉 한 강의 이런 거 다 듣고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중간에 끊는 것보다 언제 이런 강의 듣겠습니까? 네. 자, 이용화 선생 27년 자료 봐요. 동광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창호 선생이 만든 잡지가 동광지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역사를 논할 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종교 여러분들 농하지 마십시오. 한국인이면 역사를 논할 때는 자기 종교 절대로 들이대면 안 돼요. 이분은 뭐냐? 동광지를 만든 안창호 선생은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뺏기니까 돼요. 종교 자기가 믿는 종교 이전에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광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역사책을 역사에 관련된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927년 자료에 보시면 기가 찬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의 첫 출발이 뭐다? 부제로 옛날에 황국이 있었고 뭡니까? 환인을 이야기합니다. 황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 출발에 두 번째로 뭐냐? 하랑이 아까 배달이 됐죠. 신시 뭐입니까? 신시 배달 환웅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역사의 당군 조선 당군을 이야기합니다. 자, 황국 배달 조선이 우리 역사의 맥이라고 조선 총독부에 참여했던 이능하 선생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에 기자조선이 들어갔습니까? 이만조선이 들어갔습니까? 한사본이 들어갔습니까? 일치 없죠? 왜? 우리 맥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히 잘라냈습니다. 우리 역사는 황국 배달 조선, 이 맥이 어디로 가느냐? 자, 부여로 가는데 부여도 어떻습니까? 북부여 동부여입니다. 그런데 한국사에서는 부여를 가르칠 때 그냥 부여라 가르칩니다. 원래는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북부여 동부여 가르쳐야 돼요. 왜? 해모수가 세운 나라는 북부여입니다. 해모수가 세운 나라는 고주몽이 세운 나라는 고구려예요. 그럼 뭐냐? 해모수의 아들은 누구다? 누구예요? 해모수 아들은? 드라마 주몽 이제 틀리니까 싶어서 이제 말도 안 하시네. 쫑긋 나가가 싶어가지고. 드라마 주몽 열심히 보셨잖아요. 해모수 아들은 누구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정상인데, 문제는 뭐냐? 해모수의 4대 손이 고주몽입니다, 원래는. 현손이에요. 현손. 4대 손이 고주몽이. 그래서 뭐냐? 해모수하고 고주몽을 아들 관계, 부자 관계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역사 공백이 고조선이 망하고 고구려가 쓸 때까지 약 181년이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왜? 부여사, 북부여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해모수하고 고주몽을 아들 부자 관계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 4대를 잡아버리면 돼요. 그 역사가 살아나요. 그래서 강개토왕 비문에 강개토왕 장성이 뭡니까? 우리 강개토왕은 위 선조부터 뭡니까? 선조부터 17대 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고주몽으로부터 쓰면 돼. 13대 손밖에 안 돼. 13, 4대. 그러면 앞에 그럼 4대는 누가 있다? 원래 북부를 세운 해모수가 있대요. 그게 해모수가 원래 시조예요. 그게 뭐냐? 그런 자료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일제 1921년 자료에 보시면 정고대방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냐? 고구려의 시조를 해모수로 써놨습니다. 백제의 시조도 해모수, 온조왕이 아니라 해모수로 써놨어요. 여기는 또 뭐까지 등장하느냐? 기가 찬 게 뭐냐면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당군 47분이가 환당국이죠. 환당국에 미친놈들이 빠진 거기 환당국에만 당군 47분 등장하는 거 아니죠? 규원사하고 아닙니다. 1921년 자료 그때 학자가 쓴 증거대명하게 어때요? 우리 역사에 당군을 누구할 때 당군은 47대가 지났다고 틀림없이 표기해놓고 여기는 김해김치조건과 일제시대 때 여기도 당군이 47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년대 자료입니다. 그게 뭐냐? 1920년대 자료까지는 우리 고조선이 당군이 47대라는 기록이 아직까지 안 지워졌어요. 근데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이제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곰과 호랑이 마늘 숲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교육의 힘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한 세대만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머릿속에서 민족의 의식 속에서 우리 역사를 지울 수 있는 것.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그걸 잘못 쓰면 어때요? 큰일이에요. 자세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일제는 그것을 식민사를 심는 용어로 써가지고 우리 역사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북부에 동부에 나오잖아 이게. 그죠? 북부에는 해모수가 생각나고 동부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 주몽 대소 나오는 것이 동부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북부에 4대 당군이 나와요. 당군 똑같은 당군 호칭을 쓰는데 고두막한 당은 한사본이 어떻습니까? 한사본 나오는 그 한무제가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 한무제 대군을 쫓아낸 인물이 깨부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원래 동민성왕인 고두막한 당군 북부의 네 번째 당군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두막한 당군. 근데 역사에는 없애버렸어요. 김부식이가 삼국사기 쓰면서 또 없애버렸어. 이야기에 고구려사 없앤다고 조작하면서 안 써버리고.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사라져버리냐? 박씨도 오늘 오신 박씨들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 알로 다 바뀌었어요. 물론 알은 첨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그런 고귀한 존재로 할 때 알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정확히 말하면 진짜 사람이 알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공룡시대도 아니고 그죠? 공룡시대도 아니고 원래는 누구냐? 바로 고두막한 북부의 4대 당군 고두막한의 외손자가 그 고두막한의 딸이 파소고 바로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박힐것이 바로 남부 쪽에 와서 뭡니까 보면 소벌돌이 그쪽 쭉 나오잖아요 보면요. 그래야 나중에 신라를 금고하는 주체세로 들어가는데 그죠? 그 박씨의 뿌리는 원래 북부의 황실 바로 고두막한의 외손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씨들은 반드시 돌아가면 뭡니까? 북부 여사를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해모수부터 다시 여러분들 뿌리를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뿌리를 찾지 언제까지 알타리 바뀝니까? 알타리요. 절대로 그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아까 박씨들 갈 때 오늘 이 회원가입 안 하신 박씨들은 반드시 오늘 뿌리 찾게 해드렸으니까 김씨도 찾아드렸죠. 오늘 대한사랑 회원을 반드시 가입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북부에 동부에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맥이 고구려로 연결됐고 그러면서 동이족 중에 푸기가 있는데 동이족에 푸기가 있는데 기가 차요.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학계가 우리나라가 동이족이 아니라 가르칩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우리나라 동이족이 아니라 가르쳐요. 우리가 동이족이라면 공격 들어옵니다. 동이족이라는 증거대라고. 아, 중국이 우리나라를 동이족이 했는데도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동이족이 아니래.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어. 국사학계가 지금 우리나라 동이족이 아니랍니다. 그럼 뭔 족입니까 이거는? 응? 자, 문제는 이능화 선생이 자 19일제시대 때문에 대항전기 때 동이족 중에 북쪽의 동이족을 이야기했는데 자, 그 북쪽의 동이족에 뭐가 들어갑니까? 숙신, 음루, 발해, 금나라, 청나라, 흉노, 선비족, 요나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부 뭡니까? 전부 다 오랑캐,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 오랑캐라고 배웠는데 이분의 역사책에는 기록이 어떻습니까? 이 종족이 전부 다 누구 종족? 우리 동이족 계열이라고 써놨습니다. 동이족. 특히 뭐냐? 요즘은 밝혀졌죠? 금나라. 금나라 책인 금사에 보면 뭐냐? 금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다? 신라 사람 김한보로 나옵니다. 원래는 고려 사람이죠. 신라 사람이 원래는 신라인데 나중에 고려로 통일되잖아요. 고려로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고려다 아니면 신라인지 하는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 신라 사람, 원래는 고려 사람이죠. 고려의 김한보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뺏기니까 어떻게 된다? 식소들을 이끌고 중국 대륙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김씨들의 나라를 해가지고, 뭐? 금나라. 그 금나라를 나중에 누르와치가 나와서 이름을 바꿉니다. 무슨 나라? 청나라.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 보면서 욕 많이 했죠. 저 오랑캐 쳐들어가지고 인조대학 머리 찍겠다고 욕 많이 했죠. 김씨들은 욕하면 안 됩니다. 누구 조상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욕을 해? 응? 자기들 조상이 쳐들어왔는데 응? 금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뭐라면 국수를 날리잖아요. 조선왕한테 뭐냐? 어떻게? 당신 나라는 우리나라의 모국이다. 모국이라서는 모국, 어머니 나라라. 청나라 입장에서는 돼요. 당신 나라 고려 조선은 원래 우리나라의 우리의 어머니국이다. 그래서 뭐다? 우리하고는 형제관계니까 그때 말로 우리하고 손잡지 왜 저 오랑캐 당신들 말하는 유학자들하고 명나라하고 손을 잡냐? 국수가 이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관이 있는 인조대왕이라면 마치 저 우리 종족이지 손잡아야지 이 나라겠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으면 그때 유교 사관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남한사성 보면 신하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뭐랍니까? 청나라에서 국수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래요? 한 번 명나라를 섬겼으면 영원히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지. 어떻게 오랑캐인 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 하다가 청나라 열받아 쳐들어와 어떻습니까? 인조대학 머리치가 하면서 항복했습니다. 이게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도 김씨들은 절대로 청나라 욕을 안 된다. 왜? 당신들 조상이다. 여러분 조상이 쳐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어쩌냐. 문제는 역사를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오랑캐 역사를 우리는 배워버리도 어쩝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이족. 자, 동이족 중에 뭡니까? 보면 순임금이, 요순임금 있죠?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아예 써놨죠? 이것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지고 오늘 강사가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하더라고 인터넷 딱 올려봐요.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당신 국뽕, 한빠, 미친놈 하면서 공격 들어오고 이상한 놈이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조선 총독부 때 벌써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다 써놨는데 왜 부정하냐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는 사람 다 이 양반들이 중국 문은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놨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고려라든지 조선 때까지 전부 다 당군에 대해서 우리 역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능화 선생이 1927년 자료에 저렇게 발표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다? 이거는 환빠, 국뽕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유사 사이비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능화가 환당옥이 이걸 본 사람입니까?
이 양반은 환단고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환단고기보다 더 지독한 이야기를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자기 논문에다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속도를 빨리 냅니다. 그때 27년 자리 보면 황국이 있는데 환은 뭐다? 원래 광명의 자리다. 광명.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잖아요. 그때 임성국 교수님이 한단고기 번역할 때 한단고기라는 발음을 해야 돼요. 지금도 헷갈립니다. 환단고기라 하겠지 한단고기라 하겠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상도에서는 상관없어요. 왜?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이거랑 제가 똑같습니다. 옛날 무슨 이게 발음이 안 돼. 이 경상도에서는 저는 쌀대입니다. 쌀. 저는 쌀대요. 어느 동네 쌀을 보다가 그 동네 혓바닥부터 이상한 동네. 경상도 중에서 이상한 경상도. 이게 발음 그게 일러두면 뜻을 여러분 잘 아시고 환이라는 거 환단고기도 있겠지만 진짜 원문을 살린다면 환단고기가 맞습니다. 절대로 아까 봤으면 김일성 대통령한테 명예훼손당한 아니라 절대 못 올립니다. 빼가지고 절대로 그냥 웃기는 소리고 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배달고기라는 기록은 상국유세에 그대로 나오죠. 신시 배달이라고 신시 환웅천안이 나서렸다고 나오고 그때는 풍백우사 운사 제도가 정립되어 있었다. 이것을 이강식 교수가 발표했죠. 한국배달조선 이야기하면서 풍백우사 운사는 바로 뭐라죠? 입법, 행정, 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366사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법전이 뭐냐? 벌써 고조선 이전에 다 있었다고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러면 이런 나라가 있었느냐? 이 나라가 발견된 게 뭐죠, 여러분들? 이 나라가 나온 게 여러분 최근에 뭡니까? 홍사문화가 나오면서 배달이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면서 국가문화가 형성됐다는 중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아까 우리나라 모 교수가 EBS 가서 말했죠. 이 문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좋아. 왜? 한국에서 자기들 게 아니라 주장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여기 가면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나오고 단유성경이 나오고 비파형 충동금이 여기 나와요. 저기 우리나라 땅이 아니래요. 우리나라 학자가 EBS 나가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보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신흥무관학교 아시죠? 대한민국 뿌리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보면 돼요. 암살영화 기억나죠? 암살영화 이 양반이 신흥교관학교 출신입니다. 영화에 자 이 신흥교관학교에서 어떻게 독립운동가를 그렸느냐? 자 교과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민족은 뭐? 배달민족, 배달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배달에 대해서. 배달이라는 걸, 자, 이때까지 배달이라는 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독립군사에서. 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920년 독립신문에도 배달이라는 거가 계속 살아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04년 9년 자료, 그 다음에 21년 자료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당군 신가해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당군 신가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환단고기를 보시면 아까 일찍 오신 분 노래 들었죠? 바로 의아가 옛날 강개토 드라마 볼 때 연계소문인 강개토 빈문 앞에서 손을 대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이 의아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다. 우리나라는 천신이 대조신이 보호해주는 천손민족이다 하는 그 노래가 의아가예요. 이게 그 의아가 1909년 1920